아니 1교시에 이어서 슈카 형이 2교시까지 순회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기 있으니까 약간 얼굴이 피네요. 본인 세상이라. 겸업 금지 아닙니까? 맞아. 삶이 어렵다 보니까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엔잡러. 열심히 걸어야. 투잡할 정도는 아니던데요. 구독자가 무려 70만 명이라고. 와. 슈스슈예요, 슈스슈. 슈퍼스타 슈카형. 아니 도너리 스쿨 처음 시작할 때 30만 정도였거든요. 맞아. 여기서 30만 넘게 오른 거는 제가 볼 때 도너리 스쿨 덕이 아닌가. 2배 이상인데? 솔직히 맞다 아니다. 솔직히. 당연히 있었죠. 근데 그 힘이 뭐 세다 아니면 적다. 당연히 세겠죠. 세상에 지상파에 나왔는데. 와, 내가 살면서 지상파 TV에 나올 일이 있으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불과 1년 근데 전까지. 치킨 한 번을 안 저런 사주시고. 겸손하게 하는 연기하는 척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아니. 좋아하는 건가? 아 근데 그러면 수입 또한 2배 늘지 않았어요? 전혀 아니죠. 왜요? 왜? 전혀 아닙니다. 제 뭐 솔직한 말로 뭐 10만 이후로 수입이 거의 변화가 없는데 그래요? 요즘에 아마 너튜브 하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너도 나도 너튜브 하는 분들이 수입이 아마 보통 30% 많은 분들은 40%까지 수입이 감소한 분들이 많아요. 왜요? 아니, 요즘 맞아. 코로나 때문에 너도 나도 너튜브로 많이 빠지는데. 많이 보는데. 너도 나도 많이 벌긴 하는데 그 많이 버는 거에 그 돈의 원천은 원래 기업들이 광고를 올리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광고를 잘 안 해요. 방송국도 비슷해요. 네, 박정훈 맞아요. 우리 SBS 사장님께서 비상경영 체제를 상품화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자. 상반기에는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해서 저희도 은근히 많이 깎인 거 많습니다. 그럼 월급도 다운이에요? 월급은. 월급은 다운은 월급은 아니고 모르겠고 프로그램마다 제작비는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 대신에 이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많이 맞아,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네,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많이 좀 없어졌죠. 맞아요. 식사비도 약간 좀 더 부담을 많이 맞아요. 가게 됐고 저희 팀만 해도 네. 팀 운영비가 크게 이렇게 줄어가지고 과자를 못 사요. 과자가 없어요. 아 그래서 아까 대기실에서 과자 그렇게 과자 먹었구나. 왜냐면 과자 저희 팀에 구경을 많이 과자가 못 하나도 해가지고. 없어요. 맞아, 진짜. 과자가 아예 먹더라고 과자를.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저희 팀에 과자가. 그리고 도너리 스쿨은 제작비가 그래도 좀 있나 봐요. 과자도 사주시고 너무 우리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 그래서 요즘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연예인 이제 선배님들이 야 요즘은 뭐 미팅을 하거나 방송국에서 회식을 해도 니네가 사야 된다고. 요즘은 그 방송국에서 그거 낼 돈도 없으니까 니네가 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회식을 안 가죠. 아까 계속 회식하기 싫다고. 그래서 안 가는 거구나. 아니 그거 아니고 아오늘 회식 있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배경이 이렇게 단색으로 된 건가요? 우리 프로그램 까는 거예요. 까는 게 아니죠. 왜 또 까는 거예요? 도너리 이게? 스쿨이 40만 구독자를 늘려줬는데 너무하네. 아니. 아. 프로그램 제작비가 삭감됐다길래 슈카형이 하나하나 사서 붙여주세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요즘 프로그램들이 광고 수익이 안 붙으니까 폐지가 많이 되는데 그래도 네. 도너리 스쿨은 진짜 열심히 잘 이어가고 있죠. 네. 아니요, 근데 힘들어요, 저희도. 우리도 힘들어. 도너리 스쿨도 힘들기 때문에 광고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은 저희 프로그램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기실 들어가기 되게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대기실 들어가면 이래 다음 주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진짜. 광고 안 들어오면 다음 주 마지막이에요. 막 이래. 그럼 프로그램이 정해진 회차가 있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일 거예요. 막 이러니까 만약에 도너리 스쿨을 광고주분이 들어오신 다음에 네. 저까지 끼워서 가면은 도너리 숲을 통해서 들어온 건 제가 디스카운트를 하겠습니다. 오. 오. 딘딘과 도너리 숲을 세상에. 두 개를 잡고 싶다. 오. 연락을 주신다면 좀 싸게, 많이 싸게, 야. 정말 많이 싸게. 딘딘 디스카운트 선언하신 겁니까? 네네. 그러면 20만 원에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바빠지겠는데? 20만 원은 네.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주제 뭐예요? 자, 그래서 오늘 급하게 말. 주제 딘딘과 광고. 딘딘과 광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방송국들의 재무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방송국들의 수입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이너스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알죠. 적자가 엄청납니다. 자, 오늘은 아주 무시무시하면서도 방송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우리 광고 시장의 변화와 방송국이 왜 어려워졌는가. 이 정도면 거의 핵폭탄급의 주제 아닌가요? 오늘은 방송국 3사 사장님들도 좀 본방사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째 오늘 세게 얘기해달라 그러더라고요. 몇 번 강조하시더라고요. 계속 강조하지.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봐! 애플 사이에서 저거 상한가야!
어디.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넌 내 여자니까. 애기야 가자. 저요? 애기야 가자. 지금 방송국들이 전부 적자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적자 본 지도 꽤 됐고 뭐 종편도 마찬가지고 적자에 뭐 지금 빚에 다들 어렵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M본부에서 발표한 아주 재밌는 자료가 있었어요. 1,700명의 M본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광고를 받아왔는데 겨우 6살 난 보람양의 개인 너튜브 채널의 광고 수익보다 적었다. 그 보람 튜브 보람튜브. 하루 광고 매출이 하루 광고 매출이 적었다는 거예요. 빌딩 샀더니 95. 아니 한 달 광고 수익이 막 35억 이렇게 된대요. 와 진짜 엄청나다 엄청나. 네. 그럼 얼마나 어렵냐? 방송사들의 광고 수입이 지금 한 2015년, 16년, 17년 지나가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평균 두 자릿수가 줄고 있어요. 퍼센트. 매년 거의 두 자리가 줄고 있어요. 그 10%씩 쫙쫙쫙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10%씩 쭉쭉쭉 줄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매년 그 정도가 늘어도 어떻게 보면은 시원찮은데 그 정도가 줄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고 올해는 지금 뭐 예상이 안 됩니다. 도대체 기업들이 얼마를 줄였을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는 적으면 30%, 많으면 40%까지도 광고 수입이 줄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생각보다 엄청 심각하네요. 심각하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 우리나라 광고 시장이 그럼 계속 줄어왔구나. 그래서 방송국이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광고 시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우리나라 광고 시장이 얼마나 증가를 했냐면은 총 광고비 추이라고 나오죠. 매년 성장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네요. 성장하고 있네요. 매년 갈수록 올해도 당연히 성장할 걸로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러면 이게 광고 시장이 성장하는데 왜 우리 방송국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까? 광고 시장이 예전에는 노출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너무 너무 많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분산이 많이 되니까. 맞아요. 이게 분산이 되는데 이 광고 시장의 성장에 지금 총 광고비가 성장하잖아요. 이 성장의 대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당연히 모바일 시장이 가져갔어요. 지금 온라인 광고비, 특히 모바일 광고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지금 보시면 2014년 대비 2019년에 거의 6배로 증가했어요. 와. 그러니까 6배. 6배. 새롭게 지금 성장하는 시장을 모바일 시장이 다 가져간 거예요. SNS에서도 광고 엄청 많이 하잖아요. 인별그램 가도 요즘 그냥 내 지인이 이런 걸 왜 올렸지? 하고 보고 있으면 광고야. 맞아. 근데 또 보면은 뭐지? 하고 들어가서 더 알아보기를 누르고 있는. 사게 돼. 그리고 그동안 방송국 광고 시장은 어떻게 됐냐? 주요 매체별 광고비 추이인데 2014년도 대비해서 2020년 예상이 반이 안 돼요. 쭉 떨어졌네요. 쭉 떨어진 거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모바일 쪽이 치고 올라가는데 방송국이 전혀 대응을 못한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 딘딘 씨가 이제 라디오 하잖아요. 네네네. 라디오 광고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진짜 가끔 듣다가 빵 터지는 것들 있어요. 재밌는 거 많죠. 아 이거 삐 처리하셔야 될 텐데 프리미엄 니플 방탄 이거 패드 이름인데 니플 밴드를 광고한다고요? 딴짓하면서 광고 듣다가 뭐라고? 실제 있는 제품이었어요. 오. 아까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그것도 네. 되게 중독성 있는 거 많잖아요. 많아. 우리 가족 외식은 다들 약간 노래를 붙여서 만들잖아요. 라디오 다 광고는. 노래를 붙여 맞아. 네. 대학교 홍보한 것도 있어요. 뭐요? 사랑행 사희봉 대학 사희봉 대학교 사랑해요 이렇게 하니까. 많죠. 라디오 근데 라디오는 참 듣다 보면 광고를 외워요 제가. 네. 맞아. 그 라디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라디오도 전체적으로 수익이 안 좋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그 소상공인 광고들은 조금 규모가 작은 광고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상황이 지금 나은 편이죠. 딴 그 지상파에 비해서는. 자, 그리고 광고 시장에 사실은 새로운 물결이 들어옵니다. 우리 아까 1교시에 배웠는데 오픈마켓의 시장이 열렸잖아요. 누구나 배달을 해서 소비자한테 내 물건을 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흔히 소상공이라고 표현하는 우리 오픈마켓을 우리가 올리는 판매자들의 광고를 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났죠. 예전에는 광고라 그러면은 되게 돈 좀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지상파 같은 뭔가
전 국민한테 보여주는 데다가 광고를 올리는 게 광고 시장의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네.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오픈마켓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물품을 팔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작은 광고 시장이 점점 커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커진 거를 누가 다 가져갔어요? 땡의 민족이 얼마 전에 4조 8천억에 팔렸거든요. 얘네가 왜 그렇게 비싸게 팔렸을까요? 그래? 이미 많은 그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을 확보하고 그분들이 광고를 올릴 대표적인 광고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텔레비전 광고를 하던 것을 온라인 광고 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네요.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고 우리가 배달을 하고 우리 무슨 김치찌개 뭐 된장찌개 시켜 먹을 때도 어디서 할지 검색해 보잖아요. 맞아. 네. 그럼 뭐가 검색해 보든지 아니면 광고 보고 야 이거 맛있겠다고 누르는데 그게 사실은 다 광고죠. 옛날에 없던 시장이에요. 이게 새로 생겼고 이 시장이 생각보다 컸는데 방송국은 전혀 참가를 못했고 IT 기업들이 이쪽을 다 시장을 가져갔죠. 방송국들 주가는 반대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쭉 우하향하고 있죠. 요즘 SBS 주가 보셨습니까? 원래 가족끼리는 돈거래 하는 거 아니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잘 되겠거니 이렇게 잘 응원하는 되겠거니, 거죠. 응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네. 굳이 성적표를 찾아보지 않는다. 아니, SBS를 사면 이거잖아. SBS에서 받은 돈을 SBS한테 다시 주는 건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방송국들도 뭐를 해요? 너튜브에 가서 맞아. 맞아요. 채널을 만들어요. 맞아. 저희 아나운서 팀에서도 개인 유튜버 하는 분들 많아요. 맞아. 되게 많아요. 저도 하고 있고 주바페 TV. 구독자 몇만 지금 한 2만 좀 넘는 것 같아요. 하세요? 안 하죠? 전 안 합니다. 안 하시- 그 아나운서 분 중에 그 대박 나신 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그 선배 중에 트래비스. 영어 맞아. 트래비스 킴이라고. 노래하고 네. 해가지고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김주우 아나운서인데 네, 맞아요. 김주우 아나운서로 안 불리고 트래비스 킴이라고 불리거든요. 진짜 트래비스 킴이에요. 회사 월급이 약간 용돈벌이라는. 그러니까 맞아, 그 맞아. 너튜브 수입이 아주 좋다고. 영어를 잘하고 노래를 노래 잘하고. 노래를 잘하니까 땡진이 거를 커버해서 많이 불렀거든요. 레리꼬를 뭐 5개국어인가 맞아요. 갔다 왔어. Libertad sin vuelta atrás. Just keep breath. Nothing gets near touch. 중요한 건 뭐냐면 땡진이에서 댓글을 달아줬어요. 아 진짜? Great job, good job 이렇게 달아주면서 그게 폭발이 된 거야. 어쩐지 라디오 녹음하고 계실 때 뒤에서 보면은 여유롭죠. 앞바다리 하고 앉아서 의자에 앞바다리에 앉아서 하네요. 우리 지상파도 자체가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OTT 시장에서는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하고 너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자기 채널을 만들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쪽으로 많이 변화를 했죠. 만약에 2010년에 이런 변화가 올 줄 알았으면 사실은 더 맞붙어서 싸울 수도 있었겠죠. 뭐 어떤 IT 기업 혼자 안 된다면은 연합을 한다든지 IT 기업하고 손을 잡는다든지 심지어 OTT를 인수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모바일 쪽에 뭔가 내가 포지션을 갖거나 나의 그걸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반대로 컨텐츠를 제공해서 수익을 얻겠다는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요즘 사실 방송국도 고민이 많습니다. 요즘 제일 큰 딜레마가 뭐냐면 트로트 가수분이 방송에 나오면은 그 방송 시청률이 최소 4%가 올라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이번 주에 뭐가 재미가 없었나? 하다가 이제 그 트로트 가수분들이 2주 방송 나오고 빠지면 다시 시청률이 원상복귀가 돼요. 근데 또 트로트 가수가 나온다고 해서 2049가 늘지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이게 시청률은 늘지만 광고 타겟은 안 늘고 하니까 이게 엄청 딜레마죠. 엄청. 그게 일종의 당연히 생존 전략이에요. 시청률이 10대로 갈수록 완전히 바닥이고 60대, 70대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니까 당연히 TV 입장에서는 트로트, 나이 많은 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요즘은 드라마를 만들어도 이렇게 중년층, 장년층의 사랑 퓨의 세계 퓨.
삐의 세계, 삐의 뷰의 세계. 세계. 사실 뭐 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맨스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불륜 뭐 약간 이런 자극적인 거. 약간 좀. 근데 문제는 나이 많은 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더 안 봐요. 안 보죠. 볼 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요즘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우리 뭐 가인 씨라든지 영욱 씨라든지 요즘에 트로트 스타들 나와서 뭐 불렀는지 아십니까? 제대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우리 엄마 아빠 가인이여라. 그건 알아요. 그 의미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그 유명한 트로트 부르는 분들이 나와서 대표곡을 잘 몰라요. 어린 사람들은. 근데 반대로 우리 10대, 20대, 30대들이 좋아하는 보이그룹 뭐 아니면 걸그룹들이 부른 노래를 40대, 50대, 60대는 모르죠. 이제는 그렇죠. 아예 몰라요. 심지어 대표곡을 몰라요. 이게 이런 현상이 발생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10년도까지만 해도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보이그룹, 걸그룹이 대표 그룹이 나와서 부른 대표곡은 맞아요. 전 국민이 알았어요. 지지지지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그것도 엄청 오래됐다, 그쵸? 딘딘딘딘. 그렇죠, 다 알죠, 다 알죠. 아, 그거 10년 전에 데뷔했으니까. 옛날에 대표곡들 뭐 나와서 이거 막 쏴주고 하면은 모르세요? 그때요. 그건 언제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이거 말하는 거 아니- 아니야? 뭘 심신 씨 쓴 거예요?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말씀하신 아니 거예요? 저는 원더걸스. 이거는 지금 이렇게 말했다고요? 온도걸스가 이거 아, 있어요? nobody nobody but you. 쏴주고 막 이렇게. 국민 가수, 국민 노래 누구나 다 아는 음만 들으면 흥얼거리는 노래를 당연히 다 아는 게 불과 한 7년, 8년, 2010년도, 11년, 12년까지만 해도 그런 노래들은 다 알았어요. 이제는 근데 서로 보는 게 완전히 다르니까. 다르죠. 맞아요. 서로 보고 싶은 걸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문제는 우리들이 대화가 잘 안 돼요. 서로 자기 의견만 얘기해. 왜냐하면은 자기가 보는 채널도 그런 거, 자기가 보는 언론도 그런 거, 다 골라보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뭔가 공통적인 문화가 잘 형성되지 않는 그런 면도 생겼죠. 그리고 지상파들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또 실적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그 파일럿. 도너리 스쿨 같은 경우도 지금 시즌 2잖아요. 그러네요. 네. 생각해보면 우리 모바일 하다가 시즌 1 방송하다가 이제 시즌 2 이렇게 된 건데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말이 좋아서 파일럿이고 말이 좋아서 시즌 제도지 안 되면 날리는 거니까. 아무래도 수익 사장님이세요? 아니, 안 되면 날린다는 방송국 표현이. 관계자분이신 줄 알았어. 아니, 관계자죠. 어쨌든 저도 여기에 있는 사람이니까. 경영직군에서 일하면 일 잘할 것 같아요. 그러네. 딱 할 말 딱 하고. 날카로운 분석. 아, 저 그럼 진짜 날카롭게 다 쳐내죠. 다 쳐내죠. 나부터 쳐낼 수도 있어. 냉정하네. 걔는 일단 경제 프로인데 마이너스 78%가 들어가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야, 그 트래비스 킹 불러. 야, 야, 디즈니에서 이거 좋아요 받은 애 불러. 오, 강한데 센데. 강해요, 강해. 아닙니다.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 다 데리고 가야 돼요. 네네. 배가 침몰하더라도 다 태워가야 됩니다. 네. 지금 시즌 제로하고 뭐 파일럿 제로하고 이런 것들 다 수익성을 위한 일종의 대책을 내놓는 거잖아요. 맞아. 뭐 지상파 같은 경우들은 또 예능 같은 거 재방송률 엄청나게 늘었어요, 사실은. 2018년, 2019년 자료를 보면은 거의 뭐 많이 늘린 데 거의 2배, 적게 늘린 데가 한 70% 가까이 재방률을 늘렸어요. 왜냐면 컨텐츠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비용은 줄이고 맞아요. 수익은 수익은 올려야 되니까 제방으로 대신하는 제방으로 거죠. 대신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공중파들이 물론 다 그 지상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죠. 나 어디하고 손잡는다, 아니면 컨텐츠 제공회사로 바꾼다,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2013년, 14년, 15년 요때가 정말 중요한 때였는데 그때는 지상파가 더 힘이 있었고 더 뭔가 자금력도 있었을 때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옛날 얘기,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냐? 지금도 당연히 이 변화를 따라가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지금 가만히 있으면 2030년 도놀이 시즌 12 찍을 때 아마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도널리 12을 못 찍죠. 근데 12는 가겠다, 이거는. 12는 내가 나오니까 사장님한테 이거는 계속 갈 수 있을 거다. 도놀이 12로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게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슈카 형님이 좀 SBS 사장님한테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사장님인데요. 네. 오, 70만 구독자 슈카가 말한다. 네, 지금이라도 딱 뼈 있는 한마디를 네. 해주시라는 거죠. 사실은 2020년에 우리가 이 코로나가 온 다음에 방송국들이 아마 뭔가 변화를 해야겠다는 걸 올해 정말 몸으로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수익이 심지어 마이너스 40%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아마 어려움이 오면은 대응을 하는 변화가 있게 마련이니까 아마 올해부터 변화에 올라타서 이제 미래에는 5년 뒤, 7년 뒤에는 좀 위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아, 근데 방송국의 암울한 이야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울적해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결론은 투자할 투자처가 있다는 거. 아니 사회생활 잘하시네. 회사생활 잘하시네. 얘 연애라면 안 됐어. 얘는 회사 생활 회사 생활했었어야 돼. 연정훈보다 박정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SBS가 가장 좋습니다. 네? 왜? 갑자기요? 아, 사장님이 보고 계셔서? 아니요. 제가 이제 정산을 받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어디서 돈이 들어오나를 쭉 토탈을 매겨보잖아요. 제가 도너리 스쿨 하죠, 고막메이트 하죠, 라디오 하죠. 그러니까 SBS에서 3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SBS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SBS 딱 목동 와. 입구에 딱 쓰면은 여기다. 나의 직장. 여기가 나의 직장이다. 제가 두 번보다 SBS 더 오래 나올걸요?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 며칠 오세요? 전 매일 나오죠. 아, 데일리 뉴스 그래요? 하니까. 그 몇 시간 있어요? 저 8시간. 아, 그래요? 어. 지금 직장이라는데. 직장인이잖아요. 저희 저 SBS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이에요. 아, 슈카 형님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SBS는 해낼 것 같다. 네, 그럼요. 이 위기가 올해 가장 급격하게 올 테니까 올해부터 또 변화에 충분히 올라타지 않을까. 지금 뭐 네. 드라마도 분사하고 유튜브 채널도 하고 심지어 주바페 TV도 하듯이 큰 저는 이렇게 어쨌든 나중에라도 방송국의 시대가 다시 한번 올 것 같습니다. 사실 저번에 수업에서도 배웠다시피 그 미국의 그 3대 방송국도 다시 네. 시청률도 올라가고 수익성도 맞아요. 많이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조만간 머지않은 시간에 이제 위기를 막 역습으로 바꾸는 SBS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인사를 드려볼까요? 다음 주에 만나요로 하시죠. 뭔가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우리가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자, 그럼 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 주에 만나요. 저거